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월요일 새벽에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자, 일단 몇 시간 뒤면 이제 월요일 장이 열리죠. 자, 그리고 이 주말 사이에 좀 시장이 편하게 넘어갈 수 없는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아침 출근길이나 장 열리기 전에 무조건 이러한 내용들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주님들도 이 미국이랑 이란 쪽, 자, 이런 뉴스 보고 좀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당장 몇 시간 뒤에 이제 장이 열리는데 우리 시장이 이 중동 리스크를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긴급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랑 이란은요, 그동안에 수없이 충돌이랑 협상 반복해왔고 시장도 이러한 흐름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런 자극적인 뉴스 제목만 보고 우리가 뇌동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슈가 실제로 유가와 환율을 어느 정도까지 흔드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수급이 무너지는지부터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아침 9시 장초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될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에 이 주식 농사를 결정지을 만큼 정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아침 하락 출발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미증시 기술주가 또 크게 밀렸죠. 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국내 야간 선물도 4%가 넘게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무조건 빠질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장 열리기 직전에 대응을 하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대응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인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무작정 덮어놓고 물타기를 하거나 패닉셀을 하시기보다는 오늘 당장 앞에 있는 이러한 일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순서에 맞게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 자, 오늘 아침에 장이 열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눌린다라고 해도 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눌러줄 수 있는 이런 불안 요인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터져나올 수 있는 이 변동성을 어떤 식으로 수익이랑 연결을 해서 봐야 될지 제가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지금 꼭 부탁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다시 올라갈 거니까 댓글로 파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이 불안감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주말 사이에 나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고용지표, 세 번째는 한국의 물가지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국과 이란의 이슈인데요. 자, 이 시장 관점에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자,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 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맞아요. 자, 하지만 이 이슈 하나만으로 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고용지표죠. 자, 지난달 6월 달에 발표가 됐던 이 5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보통 경제가 좋고 취업이 잘 되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는 거죠. 자, 고용이 지나치게 탄탄하면 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멈추지가 않고 결국에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잡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원하고 있는 이런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나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고용이 잘 나오면 실물 경제에 좋을 수는 있지만 당장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지난 이 6월 3일에 있었던 이 5월 고용지표 발표 때를 보시면 6월 3일에 그때 우리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상치가 118K였는데 실제로는 122K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크게 튀었죠. 자, 그때 우리 시장이 어땠냐면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게 6월 2일입니다. 자, 그 이후부터인데 6월 3일은 휴장이라 없고 6월 4일 캔들부터 보시면 이쪽 위쪽부터 해서 주가가 크게 내려왔어요. 쭉 내리 빠졌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아직 이 글로벌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이 고용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7월 2일에 있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지난 발표 때 이 물가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자, 중동발 이 유가 상승 때문이었는데 지금 유가가 그래도 많이 내려왔다지만 이번 주말 사이에 미국이랑 이슈가 있었던 만큼 오늘 장중에 이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겹치고 있을 때 당장 오늘 아침에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장은 무조건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환율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 기준으로 1550원대를 찍고 내려와서 현재는 1535원대에 있죠. 자, 이렇게 환율이 높게 떠 있으면 이 외인들의 수급이 꼬이면서 가장 먼저 두들겨 맞는 게 이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대형주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환율 때문이라도 자, 오늘 오전장부터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 오늘 월요일 이 흐름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는 건데, 자,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5일선과 21선 사이에 지금 캔들을 주차를 시켜놨어요. 자, 이래놓고 마감을 한 상황인데, 자, 그럼 이 캔들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미증시의 흐름과 그리고 야간 선물 폭락, 추가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가 다 같이 겹쳐서 생각을 했을 때, 자, 오늘 21선 하향 돌파가 나와주면서 자, 주요 지지 구간 깨고 33만원대 아래까지도 밀어버릴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6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과거 고용지표 발표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눌렸죠. 자, 이때 쌍바닥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이후에 상방 쪽으로 강하게 쏴주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환율도 높을 뿐더러 자, 기관과 외인의 리밸런싱도 남아있고 단기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쭉 밀어주면서 이러한 쌍바닥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이 외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건데, 최근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철저하게 오전장에 강하게 밀어놓고 장 막판에 포지션을 확 전환하는 흐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자, 지난 금요일 날에도 그랬었고요. 자, 지금 이 금요일 날 마감된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외인과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 현물 10조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을 던졌었고, 자, 선물 쪽에서는 이제 1조, 자, 1조 원 규모로 하방 배팅이 들어온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주님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건 장 마감 기준 내역이지, 자, 이날 금요일 날 장 중에는요 선물 쪽으로 3조 2천억 하방 배팅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선물 누적 포지션이 1조 하방 배팅인데 지금 순 매수로는 1조 3천억이 상승 배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포지션이 굉장히 엇갈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외인들은 도대체 왜 금요일에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마감을 했느냐? 자,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가오는 이 7월달이 무슨 시즌이죠? 자,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자, 근데 이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자, 금요일이었어요. 자, 이 외인들과 기관들, 이 메이저들은요 주말을 앞두고 어떠한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주가를 위쪽 아래쪽으로 흔들면서 개미들을 털어먹기 딱 좋은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고의적으로 밀어두고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자, 실적 발표 이전에 이 바닥 쪽에서 물량을 잡고 다시 올려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는 화면 보시고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주포 세력들이 이미 5일선과 21선 중간에 애매하게 주차를 해놓은 상태이고, 주말 동안에 나온 이 중동 리스크 재점화 그리고 미증시 기술주 놀림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까지 시장이 주가를 눌러줄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오늘 장 초에 한 번 더 밑으로 주가를 강하게 빼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와 손절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 고용지표 쇼크나 환율 그리고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튀어 올랐던 흐름, 이 흐름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용지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위로 튀어 올랐었어요. 자, 삼성전자가 눌리더라도 이러한 눌림 이후에 나왔던 강한 되돌림을 생각을 하면 자, 이러한 큰 양봉들이 다시 나올 걸 우리는 이미 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반등이 나왔을 때 25%가 넘는 상승률 계속 보여줬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주심들이 중간에 털려버리시면 이러한 수익을 놓치고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번 분기,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이에요. 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역대급으로 잘 나올 예정이라는 거 지금 이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의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현재의 반도체 사이클 절대 거품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아직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상방의 상승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 우리 주주님들이 할 수 있는 대응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러한 눌림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쳐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 오늘 개장 이후에 이 외인과 기관들의 현물 매도량이 더 커지고 선물 쪽 하방 배팅까지 더 커지게 된다면 오늘 장 초반에 나올 수 있는 이 하락폭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머리로는 어차피 올라갈 거 알고 있어도 막상 장 열리고 심하게 빠지면 사람 심리상 불안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매수 관점은 흔들림 없이 유지를 하되 주가가 눌렸을 때 한 번에 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기존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 눌림 구간에 진입을 한번 하시더라도 기왕이면 진짜 좋은 자리, 최대한 저점에 가까운 메리트 있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나중에 돌아오는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물타기나 신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총알, 이 자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내 돈으로 단 한 번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고 대응을 하더라도 가장 확률이 높은 곳에서 최고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오늘 장초에 세력들의 이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신호를 우리가 명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쏟아지는 수급, 이 물량들 도대체 누가 받고 누가 던지는지, 자, 이러한 수급 상황에 맞춰서 가격 구간을 잘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제가 명확하게 현물과 선물 이러한 방향성을 보고 수급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가 해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큰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자, 지난 화요일이랑 금요일 날처럼 폭락이 나왔을 때처럼 우리 주주님들이 무작정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차트 분석과 이 지표 분석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월요일 오전 9시 이 장이 열리기 직전에 대응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자, 010-8018-2913, 자,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 오늘 아침장 열렸을 때 주주님들이 불안하실 일 없게끔 최대한 저점 자리에서 진입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저점 가격 구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제 영상 보시고 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삼성이라고 달아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자, 댓글로 삼성을 다시는 게 아니라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아침장 열리기 이전에, 자, 여러분들이 딱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대응 가격 구간을 공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내 계좌의 이 비중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으실 건데요. 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그리고 평단 조절, 자, 어느 가격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 자, 이러한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장 열리기 이전에 요청이라도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차트, 수급, 거시경제 흐름 다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이러한 수급 신호들로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이 변곡점 신호들을 포착을 하고 있는데, 자, 주식판에 100% 무조건적인 수익은 없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이 가격 구간을 잡아놓고 주포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승률 100%는 아니더라도, 자, 80%, 90%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괜히 오늘 아침에 감으로만 대충 매매를 하셨다가 남들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고, 자, 피할 수 있는 손실인데 굳이 손실을 보는, 자, 그런 억울한 상황은 우리 주주님들께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자, 우리 기존 주주님들이나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 상단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남기셔가지고, 자, 오늘 아침장부터 보실 수 있는 이 대응 가격 구간 요청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의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대형주 장세 속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자, 항상 시장에서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은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당장 여러분이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자,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이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을 모아서 쏘아 올리는지, 자,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